김사장의 먹살 경제. 미나님, 우리 아리조나에서 지금 주지사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끝났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되게 시끄러워요. 그쵸? 왜 그러죠? 예, 시끄러웠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들만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한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지난 이제 11월 8일 선거가 있었는데 아리조나가 굉장히 작은 수치로 이제 그 주지사가 당선이 됐잖아요. 0.6% 차이예요. 오, 16,000표. 오, 그래서 그 이제 진 쪽은 더 억울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 선관위 쪽에서도 다 더블 체크를 다 하고 다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였죠. 12월 5일. 그때 이제 지금 현역 주시 주지사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랑 검찰총장이랑 이제 당선자죠. 케이리 합스 그 주지사 당선자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분은 선거에 당선됐다는 거를 인증하는 인증서에 이제 사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이제 끝나서 이제 그분들은 계속 이제 그 선거 음모론자들이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 2년 전 대통령 선거도 그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라서 맞아요, 제 맞아요. 보기에는 예, 그분들은 시끄럽지만 이제는 조용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 그동안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일부 네, 카운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서티피케이션을 안 한 거죠. 인증을. 왜냐하면 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조건 선거가 잘못이다 하면서 무조건 개긴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네, 결국에는 지지난주인가 인증이 완료가 돼서 이제 선거는 네, 끝났지만 그 캐리 레이크 주지사 네. 후보는 아직도 계속 무슨 뭐 법원에 소장을 내고 어머. 계속 이건 잘못됐다. 아마 끝까지 4년 임기 끝날 때까지 아마 그 여자는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참. 예, 인정을 예, 안 하네요, 아주. 인정을 안 해요. 그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거 아직까지 그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네. 아직까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다 예, 끝, 그거는 왜 아이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유, 그렇군요. 자, 앞으로 또 어떻게 예, 될지 또 지켜봅시다. 예, 예. 네. 자,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그 연준의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음, 기준금리 그 발표가 났어요. 수요일 날. 그 예,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11월 물가가 7.1%만 올랐다. 그전에는 10월에는 7.7% 올랐었는데 그래서 7.1로 좀 덜 올랐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뭐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사람 주식시장도 조금 활기를 띠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오늘은 물론 좀 떨어졌지만. 그리고 기준금리는 0.5% 올렸어요. 그 전에 0.75%씩 세 번이나 올렸지 않습니까? 계속. 예, 예. 빅스텝.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0.5%만 올렸습니다. 그래도 올 들어서 7번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0.5%씩 4번 올리고 0.75%씩 3번 올렸던 거죠.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하여튼 기준금리가 한 4.75%나 5.0%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이었고, 자, 우리 먹살경제 시간이 우리 동포들께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소비를 안 한다든가 필요한 물건을 꼭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재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이웃의 참여자분들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공짜로 주거나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발견해가지고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뭐 재활용 센터나 뭐 굿일이라든가 헤비텟 뭐 이런 데 보면은 안 쓰는 물건도 모아놨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팔고 막 그런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국에 그런 음, 데서 뭘 하나 얻었는데 아주 굉장히 잘 썼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보세요. 태반님부터 먼저 한번 있으세요? 그런 일? 아, 저는요, 주운 건 아니고, 제 그 지인이 아시는 분이 그 책상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 이 책상 가져갈래? 그래서 보니까 아주 번데 없이 크기만 한 책상인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갖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2개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10년 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크고. 혹시 네. 미나님은요? 저는 주로 굿일이나 이런 데 이제 갖다 주는 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한번 살펴보려고요. 왜냐면 그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맞아요. 더 안 사고 이제 더 쓰레기를 안 늘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제 중고 거래 이런 거를 이제 잘 살펴가지고 그런 걸로 사기로 이제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미우새 참여자분들 중에서 제일 추운 곳에 사시는데, 아까 뭐 물론 빅토리아 김사리님도 다녀가셨지만 거기 못지않게 추운 우리 북쪽의 커네티컷 박 기자님은 혹시 뭐 어디 지나가면서 남의 물건을 주울 것 같지가 않고 아주 굉장히 부유하게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어디서 제가 물건 이런 주운 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이렇게 막 어디 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 말고, 일단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일단 뭐 주웠다가 남의 쓰레기 버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가져다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사실 뭔가 something wrong이니까 버리지, 그냥 멀쩡한 거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쩌다가 걸리면, 근데 나는 최근에 다이슨 네, 청소기? 청소기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3대를 주신 거예요. 근데 3대나. 에어컨 3대를 아주 이쁘게 잔디밭 위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어, 에어컨이 창문형 에어컨인데 하여간에 그거 주워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 뭐 필터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네. 바람은 약한데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박스에다 다 담아서 집에 갖고 오니까 하여간에 그닥 환영은 못 받았어요. 환영을 못 받았어요. 후이자는 환영을 안 하시겠지. 왜 쓰레기 가져오는 일단은 우리 집에 그렇지, 이게 뭐 언제 쓸 거냐, 괜히 뭐 남 네. 주려고 갖고 왔냐. 아, 기능은 되는데 기능 완벽, 미관, 기능 완벽. 미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관 때문에. 미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센트럴 에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창문형 에어컨을 집에 꼭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센트럴 에어 언제 고장 날지 몰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노스캐나다에서 그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이거 갖고 있으면 그리고 또 아무리 센트럴 에어가 있어도 방마다 다 시원하지가 않거든. 맞아요. 어떤 방은 유난히 더워. 특히 애들 게임하는 방은 더워. 엄청 더워. 맞아요. 거긴 따로 틀어줘야 돼, 애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게임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주워서 새로 쓰면은 미관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 미관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꾸 주운 물건, 뭐 공짜 물건, 누가 버린 물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 물건을 주워서 새로 쓸 때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물건 주울 때도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주울 게 아니라 위풍당당하게 당당하게. 주워서 나는 지구를 위해서 이걸 지금 그렇지. 맞아요. 주운 물건을 잘 고치든 아니면 닦든, 특히 퍼니처들이 많잖아요. 여기 뭐 그냥 버려지는 퍼니처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나사 몇 개만 쪼이면 멀쩡해지거든. 맞아요. 그거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주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쁨은 진짜 말로 못.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봐. 아키아 같은 데 가서 그 퍼니처 사가지고 그거 다 조립할래 봐. 엄청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미 다 돼 있는 거 훨씬 더 좋은 거고 좀 어디 스크래치는 났지만 그거 갖다 주면 진짜 고마워요. 자, 그 우리 박 기자님이 에어컨 한 거는 기능적으로는 되었지만 집안에서 그다지 눈치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거, 기능도 회복했고 인기도 있었던 없어요. 다이슨 다 없어. 청소기 이거 얘기 그 한번 다이슨 해주세요. 청소기도 이거. 결국은 이걸 주워다가, 다이슨 얼마나 비쌌어요 한때. 다이슨이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이거 최첨단 고쳐다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 파워코드가 끊어진 거를
아마존에 오더해서 다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그리고 필터 다 청소하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닦아서 새 것처럼 갖고 왔는데 아무도 안 좋아해. 왜? 다들 이미 코드레스에 익숙해져가지고 아. 코드, 코드 꽂고 이거 허리 굽히고 이거 싫거든. 기능이 세상에. 다 완전히 되고 이름도 다이슨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야, 이제는 그렇게 너무 중고 좋은 마켓에 것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저거 중고마켓에. 솔직히 저 50불에 팔아라도 누가 사겠죠. 근데 아무튼 저런 걸 2개를 주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 많이도 주웠어. 아유, 두 참. 개. 에어컨 3개에다가 다이슨 근데 2개 다 많이 환영금 못 주웠어. 받았어요. 다. 아, 근데 에어컨은 저 탐나요. 왜냐면 제가 에어컨은 진짜 필요. 너무 저런 탐나요. 거 에어컨 내가 주운 거 에어컨 한 개당 요즘 한 250불, 300불 가요. 아, 그러니까 저 어. 너무 탐나요. 그쵸? 우리 미다님, 여기 애리조나에는 24시간 에어컨 예. 틀기 때문에 저 제일 더운 여름 에어컨 나간 적 있거든요. 열흘 동안. 맞아요. 그래서 네. 필요해요. 예, 그러면은 서로불이 필요해요. 커네티컷 주변에 버려진 에어컨, 고장난 에어컨 봤습니다. 그 우리 박 기자님이 다 받아서 고쳐가지고 제가 쇼핑은 해드릴게요. 운송은 아리조나로 짝짝 보내. 아이, 진짜, 미국에는 저렇게 손재주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필리핀 같은 분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저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 남편은 전혀 안 해가지고, 아깝게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커네티컷의 박 기자님이 저렇게 그 가정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재활용을 돈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돈까지 저도, 썼어. 예, 저도 여기에 지면 안 되죠. 또 그 김 저의, 사장님 거. 예, 무용담을 또 보여드려야죠. 저희 무용담. 어머. 대박인데? 이 의자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완전 동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예요. 완전 버린 대박인데? 거를. 아유, 좋네. 아유. 그 쓰레기통에 있을 때는 놓으면.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오, 좋네. 그런데 이게 재료가 뭐냐면 완전 주물이에요. 캐스트 아이언.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의자 하나가 한 30파운드 이상 가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좋은 그러니까 거야, 그거. 옛날에 만든 건가 봐요. 완전 주철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4개를 저- 들어 올리는데 저런 의자가 뭐가 좋으냐면 아웃도어 벤치로 집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농장에다 네. 갖다 놨는데 안 좋아해? 옆에 뭐 이런 데 부서진 게 없어요. 왜냐면 완전히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부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집에서는 좋아하세요? 아, 뭐 농장은 뭐 집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 혼자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하셨어요. 예, 그런데 색깔도 딱 좋고 그거 더 이상 손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손을 볼 일이. 갖다 놓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냥 갖다 놓기만 하니까 뭐 고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농장 들어가는 이 게이트거든요. 이것도 주워왔어요? 색깔이 어때요? 이 게이트 색깔이. 아, 색깔이 세트다. 맞췄네. 깔맞춤 됐네. 그러니까 저는 줍더라도 색깔까지 맞추면서 줍는다. 아, 네. 어머나, 어머나. 엄청 비싼 거를. 그래서 저거를 아. 만약에 돈 주고 산다면은 난 1,000불도 넘을 것 같아요. 저 의자. 그렇다, 그러게요. 그렇다. 네, 그래서 다음에 테이블만 또 어디서 하나 주우시면 주워오면 되겠어요. 테이블. 근데 어, 내가 왜 지금 김 사장님이 그거 주워온 거 칭찬하냐면 예. 아웃도어 페리오 뭐 이런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거 사람들 멋내기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로 뭐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네. 다 몇 년 못 가. 맞아, 그렇지. 맞아. 다 몇 년 못 가. 쇠로 된 게 저거는- 그냥 주물로 된 게 최고예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아. 방석 깔아줘야 돼. 우리 태바님처럼 살이 별로 없는 분들은 방석 깔아줘야 돼. 엉덩이가. 자, 아유. 바로 우리 박 기자님이 얘기한 그 쇳덩어리 응. 이거 보세요. 이 플로리다에 있는 랜드빌 컴퍼니인데 응. 어머. 이 흙이 이제 참 오염이 될까봐 잠깐 쓰레기를 안 받고 검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쇳덩어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스크랩 메탈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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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래서 아예 사업을 방향을 전환을 해가지고 일단 쓰레기 받는 것보다는 이 안에 버려진 것 중에 이 스크랩 메탈 금속 제품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녹여서 팔자 이런 방향으로 야, 바뀌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요거 비즈니스로도 이렇게 하는구나. 예, 이거 뭐 조금 시리어스한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쓰레기 주는 게 내가 아니라. 그 쓰레기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미국이 놀랍게도 많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했는데 랜드필로 많이 쓴다는 거야.
오.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도. 와. 그러니까 엄청나대요, 그 양이. 근데 그게 엄청난 비즈니스라는 거야. 오. 쓰레기 수거 업체가 돈 엄청 번대요. 어머나. 자, 큰 아까 비즈니스예요. 우리 박 기자님이 얘기한 거 있죠? 나무나 뭐 버린 것들을 아이키아에서 새롭게 새 가구로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이게 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거를 아이키아에서 수선해가지고 그 오. 컬렉션 전시회를 한 거예요. 아, 이것도 그렇구나. 괜찮다. 네, 아, 아이키아가 예.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키아. 좋네요. 트래시 컬렉션. 그러게요. 예. 자, 오늘 우리 먹고 사는데 무조건 막 많이 쓰고 돈 벌고 쓰고 뭐 이런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남이 버린 물건들 또 내가 버릴 때도 정말 충분히 한 번 더 고쳐 쓸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버리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좋은 소스는 제 경험상 길 가다가 이제 뭐 주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찾으려고 그럴 때 저는 여러 가지 많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치면은 자기 집 네네. 근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믿을 수 있고 가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새거 사긴 좀 뭐하다. 그러면은 거의 뭐 그 사람들이 이사 가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뭐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텃밭 진행 상황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상한 의무감이 드네요. 염소는 왜 소개 안 시켜주세요? 염소. 맞아. 있어, 좋네. 있어. 몇 마리, 아, 두 마리. 두 마리 더 샀습니다. 어머나, 오. 어머나, 있어. 염소. 그래서 암놈 두 마리 또 샀어요. 그래서 총 이제 순놈 한 마리와 암놈 두 마리 이제 세 세 마리? 마리가 잘하셨네. 일부 다처제요? 왜 일부, 이러세요? 아직까지는 일부 2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아, 일부 2첨만 해도 8첩까지. 다처지. 네. 왜? 아유, 참.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중학교 때 농업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한 10마리나 15마리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 닭이랑 이론이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예. 동물들 다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면 될 거고 뭐 그렇게까지 그게 갈 건 아니지만 암컷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컷 숫자가 늘면은 수컷끼리 싸운대요. 그렇대요. 뭐 물어 죽인대요, 맞아. 어제 신문에 루시드가 생산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뭐 몇십억 불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뭐 야 이러다가 루시드 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주가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루시드가. 맞아요. 루시드 우리 주식 사가지고 꼴랑 지금 망해가지고. 아우, 우리도 많이 그래서- 사놨어. 지금도 있어요. 아우, 큰일 났어. 우리 손해만 보고 지금 팔았잖아. 완전 손해봤어. 아우, 자, 그래서 우리도. 또 루시드가 우리 아리조나 있지 않습니까? 피닉스 가까운데. 네. 우리 미나님은 루시드 공장에 좀 가보셨나요? 아니요, 멀어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왜 지난주에 저희가 TSMC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공장이 또 피닉스 가까운데 예. 쉽게 생기죠. 그 TSMC는 서쪽에 있어요. 음, 그리고 이 루시드 공장은 남동 쪽에 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루시드가, 들어왔는데, 그 주문은 많고 이 사람들이 생산을 못 해가지고 생산량은 없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배터리를 패나소닉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그 뉴스가 뉴스가 어제 따끈따끈한 나왔죠. 뉴스가 예.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생각을 딱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LG 배터리 공장이 아리조나에 들어온다고 그때 왜 전해드렸잖아요. 예. 예, 그 뉴스를 보고, 이 사람들은 LG랑 계약을 하지, 왜 패나소닉이랑 했냐.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패나소닉 공장이 착공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이제 캔사스 주에서 이제 공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2026년에 이제 생산을 시작하면 루시드 그 부품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혹시나 LG 그 배터리 공장도 원통형 그 배터리잖아요. 루시드도 그 테슬라와 같은 그 머케닉들이 만드는 거라 가지고 그 원통형 배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 그걸 만들면 멀리 있는 캔사스에 있는 것보다 가깝게서 한 20마일, 30마일밖에 안 걸려요. 네. 그 배터리를 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네요. 예. 태바님은 지난번에 루시드 공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그 뒤로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었나요? 옆으로 한번 지나간다든가? 예, 몇 번 지나갔습니다. 예, 공장은 어, 계속 건설 중이죠? 공장. 예, 계속 넓히고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또 그 LG도 그 배터리 쓴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공장은 안 짓는다고 다시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어제 뉴스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음, 파나소닉하고 한다. 그런데 테슬라가 요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가가. 왜냐면 맞아요. 앨런 머스크가 옛날에는 정말 떠오르는 샛별처럼 아주 아우, 참신하고 괜찮았는데 요즘은 과감하고. 진상이잖아요, 아주. 요즘에 트위터 사고, 왜 그래? 트위터에서도 그 뭐 사회적인 정서하고 안 맞는 짓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왜 주가가 그러지? 뚝뚝 떨어지면서 트위터 주가도 떨어지고 테슬라 주가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루시드는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루시드 또 뭐 리비안처럼 뭐 또 뱅크럽트 하는 거 아니냐 뭐 하는데 그래도 2,400대인가 이미 딜리버리 했어요. 했고 퓨어라는 거를 약간 가격을 낮춰서 그 다른 에어 그 투어인가 그 제품은 뭐 10만 불짜리잖아요. 네. 한 8만 7천 불 정도짜리 퓨어 좀 가격을 낮춰서 대중들이 좀 살 수 있게 한 것이 이제 지금 생산 중에 있고 이게 그 회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가격이 괜찮고 또 시속 60마일 per hour까지 가속되는데 3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막 쫙 올라가는 거죠. 한번 밟으면 자기는 아주 만족한다고 그래요, 이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450마일 이상 간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견해는 다 달라요. 루시드 막 힘들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여건을 보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좀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루시드가 치고 나갈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으로. 그 다음에 장점은 뭐예요? 테슬라는 그때 인프라 스트럭처가 잘 안 됐을 때잖아요. 예를 들어 충전소 같은 것도 그때 많지 않았을 때지만 맞아요. 이제는 루시드가 지금 나올 때는 충전소가 많이 준비돼 있죠. 게다가 테슬라가 겪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대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루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면 물론 지금은 뭐 형편없어요. 테슬라 떨어지면서 루시드도 떨어지는데 내년부터 주 300대 생산에서 뭐 주 500대 생산으로 이제 만약에 공장도 확장되고 해서 제대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하면은 희망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의 기대를 거는 분들한테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 전기 자동차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도 배럴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는 또 미국 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또 소식 하나는 엘버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샬롯에 있어요. 이 기존에 있는 회사인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및 샬롯 시에서부터 한 1,300만 불 지원받아서 평균 연봉 94,000불 이상 되는 일자리 205개가 또 늘어나는 그런 엘버멀 테크놀로지 파악을 또 확장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게 노스캐롤라이나도 애리조나도 이렇게 전기차 관련한 산업 기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커네티컷에 그 프렛 앤 위트니 엔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GE가 있었는데 GE가 딴 데로 이사 갔죠. 아, 그렇구나. GE는 그 주로 커머셜 엔진 쪽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커네티컷에 또 박 기자님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 프렛 앤 위트니하고 GE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 초음속 항공기 붐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자, 여기도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3대 회사가 영국의 롤스로이스하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그 다음에 우리 박 기자님이 사시는 커네티컷에 있는 프렛 앤 위트니 P&W 세 회사가 항공기 엔진을 주로 만드는데 이 그린스보로에 있는 초음속 항공기 붐은 롤스로이스하고 그 엔진을 만드는 계약을 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제 소식에 따르면
결국 GE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생긴 거 보세요. 이 항공기의 이름이 뭐냐면, 초금속 항공기의 이름이 뭐냐면 오버추예요. 서곡이란 뜻입니다. 서곡. 예, 그런데 엔진의 이름은 또 심포니라고 졌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음악으로 쭉 갈 모양이에요. 아마 나중에 이 랜딩 기어나 꼬리 부분은 K-팝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음악 이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포니라는 이 초음속 항공기용 엔진을 GE 애디티브라는 GE 계열의 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 플로리다 터바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설계를 하게 됐고, 스탠다드 에어로라는 회사가 정비를 맡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그린스보로에서 엔진 생산을 해서 이 초음속 항공기를 계속 만든다고 합니다. 이 초음속 항공기 하면 콩코드가 파리에서 뉴욕, 또 런던에서 뉴욕까지 이렇게 2003년까지 운항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초음속 항공기가 이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그 샥 웨이브 있죠, 충격파,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 그 다음에 너무 비싸, 뭐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고 슈퍼 퍼스트 클래스예요. 뭐 티켓 하나당 뭐 몇만 불씩 가고 막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3년에 이 운항을 딱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 회사들이 그 초음속에 대한 그 매력을 느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붐이라는 회사, 그린스보로에 있는 붐이라는 회사가 제일 지금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부터 이미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결국 GE의 자문을 받는 이 심포니라는 엔진을 장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공장도 계속 건설 중이고 직원도 계속 뽑아요. 거의 총 2,400여 명 정도 뽑을 거라고 합니다. 총. 그래서 이 그린스보로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정제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회사는 충격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새로운 기술로 충격파를 조금 줄인다고 합니다. 그 곡선 같은 거를 좀 더 하고, 또 항공기 코 부분 있죠. 코 부분을 길게 하면은 그 충격파 소리가 좀 줄어든다네요. 그리고 이 육상보다는 바다로 일단 나가서 바다에서 초음속으로 가속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여튼 이 초음속 항공기가 곧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 콩코드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콩코드는 음속의 2배였고 이거는 한 음속의 1.5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뉴욕에서 뭐 파리까지 그 전에 3시간 걸렸으면은 오버처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까지 만약에 운행을 한다면은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뉴욕에서 LA가 아니라 반밖에 안 걸리는 네,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좀 낮출 생각이고, 한 88인승이라고 하는데, 동포사회는 항공기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한국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식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308화 먹살경제 쓰레기장에서 죽는 얘기부터 최첨단 초음속 항공기 얘기까지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